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AA 남스TV 준이입니다. 좀 많은 텀이 있었죠. 저번에 제가 이 알코올 중독, 특히 중독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그런 것도 상당히 어렵고요. 표면적인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쉽겠지만 내면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들으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세 번째 영상을 제가 제작을 하면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중독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중독은 사실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알코올 중독인데요. 술 중독이죠. 그런데 이 중독은 제가 저번 시간에는 표면적인 중독과 심리적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면적 중독은 말 그대로 신체적 금단 증상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그 물질을 계속 찾게 됐을 때 그걸 표면적인 중독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신체적인 해독 과정이 지나가면 없어집니다. 심리적 중독은 마음속에 어떤 결핍감, 항상 그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10년, 12년을 끊어도 외롭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큰 홀이 있다. 블랙홀이 있다. 블랙홀이 채워집니까? 블랙홀은 누구도 못 채우죠. 뭐든지 빨아들여 갖고 없애버리는 게 블랙홀이에요. 그 블랙홀은 그런 그 허탈함, 허망감, 뭔가 결핍감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중독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런 이제 두 가지 어스펙트, 양상이죠. 중독의 양상은 신체적인 양상이 있고 심리적인 양상이 있고 더 문제가 심한 것은 심리적인 양상이 훨씬 깊고 심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 중독을 바라보는 치료적인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이 중독을 다룰 수 있는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런저런 책을 보고 공부하고 스스로 검토하고 자기 검토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 중독을 바라봤을 때는 두 가지 양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치료 접근이죠. 하나는 중독은 불치의 병입니다. 절대 못 고치죠. 죽어야 끝나는 병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모든 중독 행위는 자가치료 행위로서 마음속의 시민적 요소를 치유하면 그 중독은 사라진다. 어떤 게 더 희망적입니까? 저는 2번의 표를 줍니다. 희망이 없잖아요, 불치병. 그런데 제가 이 불치병을 접근하는 부분은 왜냐하면 현대의학이나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이 전편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신체적 중독에 대해서는 그분들만큼 전문성이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AA 12단계를 치료적으로 접근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분들이 굉장히 전문가시죠. 지금 현재 상담사들 분들도 그런 분야의 전문가십니다. 사실 이 AA 12단계가 미국에서 처음에 빌 씨를 통해서 AA Alcoholics Anonymous라고 하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고 하는 모임이 창설이 된 이후에 모든 중독 쪽으로 많이 확대가 됐죠. 자조 모임 쪽으로요. 그래서 도박 중독 자조 모임, 알코올 중독 자조 모임, 또는 이제는 요즘은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자조 모임도 알고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A 12단계, 이 12단계가 사실은 영적 각성의 단계예요. 저는 어떤
방법론적인 것이 있든 간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키는가에 따라서 명약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그저 그런 임시 처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1편으로 알코올 중독은 불치해병이다 라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우리는 병에 걸렸을 때요, 치료를 받고 혹은 이제 습관을 개선하는 등 여러 가지 요법을 활용하죠. 여러 가지 요법을 활용합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 질병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또 이걸 전제로 하지 않겠어요? 병은 치료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근데 이 치료가 안 되는 병을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현대의학이나 지금까지 뭐 상담사분들을 만나신다거나 혹은 이렇게 중독 문제 상담을 해보시면 대부분 다 불치해병 쪽으로 접근을 하시죠. 당신은 평생 관리를 해야 됩니다라고요. 근데 이 불치해병을 갖고 있다라고 나를 인정하는 게 사실 A의 1단계잖아요. 당신의 중독을 인정하십시오. 시인 단계죠, 시인 단계. 근데 이 시인하는 단계에서 나는 영원한 중독자입니다 라고 시인을 하는 게 있고요. 나는 중독자입니다 라는 지금의 상태를 인정한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받아들이기 나름입니다. 둘 다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영원한 중독자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나는 중독자입니다 라고 내 모습을 보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선택은 각자의 몫이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이 불치해병 하면 보통 뭐가 생각나시나요? 암이 생각나시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병원에 가셔서 뭐 간단하게 뭐 위암이라거나 장에 잠깐 뭐 종양이 좀 있다거나 갑상선암도 요새 흔해졌죠. 이런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떠든가요? 확 바뀌죠. 그 좋아하던 술, 담배 아예 안 합니다. 안 하고 음식 바꾸고 생활습관, 운동량 늘리고 약 준 대로 꼬박꼬박 먹고 항암 치료 받기도 하고 이렇게 가죠. 그런데 이 암이 그대로 치료가 되던가요? 암에는 전이가 있고 재발이 있어요. 단순 재발이 있고요, 전이 재발이 있죠. 전이 재발이 훨씬 사망률이 높죠.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치병으로 보는 건데요. 완치가 없다는 거예요. 완치가 없고 이게 나중에 10년이 됐건 뭐 간단하게 바로 병원 문을 열고 나가건 어느 정도 중독의 상태에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상태에서도 그 행위를 한 번만 반복을 하게 되면 논스톱 익스프레스 하이웨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불치병이라고 하는 거죠. 암도 그렇잖아요. 전이가 돼가지고 바로 전까지 아주 건강한 듯 보였던 사람이 막 일주일 막 간격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암은 어떻게 보면 걸렸다가 재발하고 또 재발했다가 치료하고 이런 식으로 불치해병이고, 이런 면에서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죠. 걸린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질병이라고 지금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뇌의 질병이라고 하죠. 이 질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치료 기간, 단주 기간이죠. 단주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됐느냐, 이것이 이제 재발 전까지입니다. 재발 전. 참 희한한 게 10년, 20년이 지나도 한 잔 술로 도로아미 타불이 된다. 참 절망적이잖아요.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생단주를 하시는 경우는 진짜 힘듭니다. 생단주. 맛도 생각나고, 만나서 좀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런데 다 술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중 거예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있고, 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나는 아직 마른 주장이다. 막 이런 식으로 심리적 갈등도 있고.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렇게 다가오면. 그래서 이제 평생 동안 모임 참석하세요. 약 드세요. 뭐 발효된 음식 자체도 먹지 마세요. 심지어 저는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10년 가까이 됐으면서도 수면 패턴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고요. 또 굉장히 외로워하시고 하는 분들을 보면 참 이제 저도 그렇지만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중독 치료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대체품이에요. 암에 걸렸을 때 생활 습관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치료요법으로는 좋지만 그 생활 자체 중에서 내가 뭔가 하나에 극단적으로 빠지는 것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의 중독, 물질 중독에 빠져 있다가 이 중독 물질을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임 같은 경우도 일주일 내내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러시면 좋은데 모임에 막 매달려 가지고 안 가면 난 재발한다 이 강박관념이 생기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술에 의존하던 것을 모임에 의존을 하게 되고 또 흡연량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이것만 안 하면 난 다른 거 해도 괜찮다 이렇게 가는 경향도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 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걸 딱 못하게 하면 요리 갑니다. AA 빅북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커피하고 담배를 너무 이제 즐기다 보니까 아내가 담배도 좀 그만 좀 피시오. 그러니까 바로 해불죠. 이거 핑계라고 하잖아요. 생단주예요, 생단주. 계속해서 눌려있던 그 상태에서 뭔가 시발점만 생기면 튕겨나가는 거죠. 결국 자기 내면의 벽이 이렇게 있으면 내면의 벽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 중독이라는 벽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생 약을 먹고 평생 모임을 참석하면서 죽을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되고 뭐 하여튼 간에 발효된 거나 뭐 술 종류 보면 무조건 피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불치병으로 보는 시각이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뭐 단주의 끝은 혹은 그 중독으로부터의 해박은 그 물질이나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집착도 생기지 않을 때, 어떤 강박도 생기지 않을 때 그걸 치료라고 보기도 하죠. 해방이라고 봅니다. 나와 아무 관계없는 물질로 보게 됐을 때. 글쎄요, 그게 쉽게 가능하진 않겠죠. 그렇게 친했던 거고, 그렇게 자주 마셨던 거고, 자주 했던 행위인데, 그 행위에 의존했던 나의 감정을 내가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불치해병으로 접근했었을 때는 좀 그런 면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점은, 사실 이런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전문가 분들이 중독을 경험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솔루션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불치해병으로 접근을 했었을 때는 처음 들었을 때는 괜찮죠. 내가 이런 질병에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계속 하는 게 나한테는 필요하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게 처음 수렁을 빠져나온 데는 참 좋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단계를 지나가면요, 굉장히 허무한 것도 많습니다. 내가 지금 뭘 위해 살고 있나?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전혀 터치를 못하는 거죠. 나의 원초적인 감정적인 부분도 터치가 안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재발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 봐라 또 재발하고 또 나가갖고 대병 풀고 왔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불치해병이 맞지 않냐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불치해병으로 지금 접근을 해가지고 나한테 정말 이 도움이 되는지, 혹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이것을 나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대하는 나의 근본적 문제적인 감정이 존재하고, 그 감정을 내가 진정시키거나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계속 이것을 자동 반응적으로 쓰고 있었는지, 어느 쪽을 받아들이든지 편하신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오늘 이제 두 가지 어스펙트, 양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첫 번째, 알코올 중독을 불치병으로 바라봤을 때, 그리고 불치병으로 바라봤을 때 솔루션은, 그렇죠, 심각할 때 병원에 입원한다, 모임에 참석해서 지지를 얻는다. 세 번째는 뭡니까? 계속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영양 관리를 하시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서 평생 동안 관리하면서 산다. 겉모양은 똑같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셔도 겉모양은 똑같이, 외면적으로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면적으로 그 사람이 행복한가, 불행한 단주 생활을 하는가, 행복한 단주 생활을 하는가, 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코올 중독을 불치해병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방법들을 써오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야기를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알코올 중독을 좀 더 감정적인 면으로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